저는 그 작년도 25년도에 큰 성과를 가지셨던 그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작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자연 보전 권역에서 기존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6만 이하로만 가능했었는데요. 노력해 주신 덕분에 30만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그 여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광주에서도 이런 시범단지, 시범 산업단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경기 동부권의 그 새로운 첨단 산업과 관련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 성남 판교와 또 우리 수원에 있는 그 여러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기반으로 또 이번에 규제 완화와 함께 여주 이천에서도 반도체 산업 또 특히 소부장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개발과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도체 산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과 전력의 이 통로가 되는 광주에는 그 하나의 단 하나의 어떤 사업도 또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광주에 있던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 특히 이 광주에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좀 큰 그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조차도 용인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그 많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오히려 주고 있는데요. 저는 광주에서도 좀 이러한 좋은 규제 개선과 함께 이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좀 의미 있는 계획을 도시주택시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? 네,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합리적으로 그 규제 완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자연 보존 권역에 연접 지침 그 6만 이하로 가능하고 6만 원 하다도 옆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또 개발을 못하는 그 연접 지침을 이제 6만 제곱미터에 5개 정도에 30만 원으로 풀었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은 정말 그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또 이 자연보전권역의 그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다 인근의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으로 이제 GRI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 TF를 계속 운영할 텐데요. 그때 이제 지역 그 주민들 의견 대표해서 우리 도의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이 수도권 그 정비계획부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TF의 의원님들까지 지역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더 조금 더 이제는 여주에 시범 적으로 했는데 뭐 광주, 이천 이런 데 제2, 제3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방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거 지역에 있는 그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역에서 좀 상생하고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광주라는 어떤 공간적 입지로 봤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을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반도체 관련된 생산 기지들이 용인과 이천 여주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와 결합돼 있는 첨단 산업단지도 가능할 거고요. 또 성남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그거와 연결돼서 첨단 산업의 어떤 지식 연구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도 가능을 합니다.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능한 이 광주라는 부지에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가 생산되고 또 AI와 관련된 첨단 산업이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관리도 중요합니다.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주는 이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.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는데요. 저는 이러한 구역에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지역의 경제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데이터 클러스터를 좀 조성을 해서 지역의 산업도 안정화시키고 또 동부권에 이 반도체 생산과 AI의 연결 지점에 있는 이 데이터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그 첨단 산업 경쟁력의 기반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적으로 좀 그 피해를 받고 동북권에 그런 그 다른 산업들을 좀 경쟁력을
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저번에 말씀하신 그 물산업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센터도 가장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센터 할 때 전력 수급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그 데이터 센터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의 AI국에서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4개, 5개 정도의 그 AI 클러스터 그걸 좀 할 계획이 있는데 관련 AI국이라든지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그 수도권 규제 그 합리화 TF의 이런 사항들도 논의 의제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의미 있는 또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기 동부 지역에 적어도 공공이 주체로 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도시 지역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현재 그 상수원 보역과 연계돼 가지고 수변 구역이라는 그 구역들로 인해서 오히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제한되고 있는데요. 이 수변 구역까지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올해 더 나은 이 수도권 경기도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보존권역에 아까 연접 지침은 개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면적, 그 면적도 논리적인 근거 만들어서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날 상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